네, 여러분들은 지금 2022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 1일차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세션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스마트 제조 소프트웨어 세션의 이제 마지막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파크의 이제 도성환 이사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발표 주제는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의 CAE의 역할과 활용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즈파크의 도성환 이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즈파크에서 CA를 담당하고 있는 도성환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소 시스템의 아바쿠스를 메인으로 구조해석, 유동해석, 전자기장 해석 등 다양한 해석 영역들을 담당을 하고 있으며 솔루션 판매와 교육 그리고 기술 지원 및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이 핵심 키워드를 하나 보니까 이제 CAE 네. 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네. 예. 그 스마트 제조를 위해서 CAE의 역할이 상당히 뭐 중요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재 이제 급변하고 있는 제조 환경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이제 현재 CAE라는 영역 자체가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이제 선택의 몫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의 영역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CAE 환경과 솔루션을 통해서 각 제조사 분들이 보다 발전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설계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이제 필수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제조 구현을 위해서 이제 CAE는 필수적인 그렇습니다. 기술 솔루션이다. 네. 예. 이사님께 이제 발표해 주실 내용 중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업무에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오늘 발표 드릴 세션이 총 3가지 세션이 있고요. 첫 번째 세션은 이제 CAE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정도이고, 두 번째가 현재 지금 여러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CAE 환경이라든가 사례들, 그리고 추세의 변화 내용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CAE가 발전되어 나가고 개선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항목이라고 봤을 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두 번째 세션, 현재 지금 수행되고 있는 해석 사양들이라든가 추세 변화 쪽에 아마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스마트 제조 대전망 온라인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CAE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유념하면서 발표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예. 이즈파크에서 CAE를 담당하고 있는 도성환입니다. 금일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CAE의 역할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간략하게 CAE가 어떤 건지, 그리고 CAE가 산업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CAE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 제조사에서 해석을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물해 가지고 뒷단에 나오는 내용들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간략하게 좀 개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CAE라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의 약자이고요. CAD, CAM과 더불어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제품의 설계나 품질 그리고 제조에 대한 품질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CAE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CAE는 1960년대의 유한요소법의 개발을 시작으로 80년대에 워크스테이션과 PC의 보급이 활성화되고 90년대에 CAD와 유한요소법이 결합되면서 최근에는 다양한 다분야에서 이 CAE를 활용한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CAE는
FEM 기법이라든가 BEM, 즉 유한요소법이나 경계요소법 혹은 유한차분법, 그리고 파티클 기반의 메쉬리스 방식이나 혹은 이 제어로직을 위한 원디, 그리고 고주파수에 대한 해석을 위한 레이트레이싱 기법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활용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여러 기법들을 이용해서 구조해석이나 유동해석 혹은 다물질 동력학 해석, 그리고 회로, 전자기장, 기타 사출해석까지 여러 형태와 여러 산업군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CA, 즉 시뮬레이션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이유가 과연 뭔가 봤을 때 간단하게 시험과 대비했을 때 시험 대비 시뮬레이션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 상대적으로 빠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을 위한 그러한 시험 설비를 위한 공간이나 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 해석 모델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조건과 다양한 상태와 그리고 반복적인 시험 횟수를 통해서 제한 없이 시험 대비 해석을 수행하면서 시험에서의 결과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에 대한 판단이 전부라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는 이 결과와 함께 구체적으로 그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많이 사용을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이러한 해석 시뮬레이션이 이러한 모든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제 제품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사실적인 제품 그대로의 상태를 묘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업에서 흔히 겪는 일들이죠.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설계를 개선할 것인지, 제품을 개선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성능이 어떨 것인지, 즉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CAE는 정량적인 답변을 제시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사실상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프론트 로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제품 개발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에 이 프론트 로딩 혁신이 급부상하고 있고요. 이 이유가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를 볼 때는 제품 설계 초기 단계에서는 그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고, 그리고 설계 변경의 자유도가 상당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개발 비용은 낮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제품 제작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설계 변경에 대한 자유도는 작고 어려운 대신에 개발 비용은 과도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생산에서의 품질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검증을 수행하자라는 것이 이 프론트 로딩의 기준이 되고요. 이러한 프론트 로딩 활동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리 사전에 점검을 벌여 시행착오와 오차를 줄여 나가자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프론트 로딩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서 얻은 지식을 그 다음 차기 프로젝트에서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혁신적인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혁신적인 신기술에 현재 CA 영역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 CA를 통한 이득을 생각해 볼 때 많은 기업들에서, 물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까지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CA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의 절감이라든가 개발 기간의 단축과 같은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볼 때 분명히 CA는 제품 개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표는 그 나펜즈하고 다수 시스템에서
그 해석자 혹은 해석을 시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특이한 부분이 기본적인 구조해석이나 열해석 같은 일반적인 해석 사양들은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구조해석 단계를 넘어서서 최적화라든가 피로, 내구, 그리고 다물리 해석과 같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해석에 대한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실제 많은 해석자분들도 보다 한 단계 높은 해석을 수행을 하고자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작년 4월 달에 그랜드 비오 리서치에서 발행된 보고서를 보면은 CA 시장은 연평균 약 9%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많은 전문가분들이 우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재작년, 작년 코로나 때문에 CA 시장이 좀 위축될 것이다 라는 예상도 좀 내어놨었는데, 이제 뭐 재택 근무라든가 이 원격 근무 문화가 정착되면서 여전히 성장세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유한 요소 해석 영역뿐만 아니라 전산유체, CFD죠. 전산유체 영역이나 다물질 동력학 그리고 최적화 영역까지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재 제조 산업에서 CA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리고 최근에 어떠한 추세 변화가 있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동차 영역이고요. 자동차 분야는 해석, 그러니까 CA 시뮬레이션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구조, 열뿐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조향 계통에 대한 실제 구동 해석이라든가, 그리고 크랭크 샤프트에 대한 다물질 동력학 해석, 그리고 타이어에 대한 변형 해석뿐만 아니라 마모 해석 영역도 지금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에 대한 브레이크 스킬 노이즈 해석도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저런 이제 그 자동차 BIW라고 하죠. 자동차 차체 외관에 대한 도장이나 건조 공정에 대한 해석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 따라서 최근 자동차 영역에서는 저런 배터리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배터리 모듈이 장착된 조건에서의 자동차의 충돌 해석, 그리고 아다스 시스템과 같은 이런 통신을 위한 통신 해석이나 혹은 GPS,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가 이제 많이 조용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동차 소리 들으면 뭐 부릉이 아니라 오히려 소리가 안 나는 게 정상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차가 워낙 이제 조용해지다 보니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이 엔진 소음에 의해서 묻혔던 그러한 소리들이 이제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러한 소음조차도 문제시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해석, 음향 해석, 소음 해석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전자 영역인데요. 전기전자 영역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제 다양한 해석 사례들이 나와 있고 많은 해석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에 대한 낙하 해석이라든가 진동 해석, 그리고 사출 해석도 있고요. 실제 이 가전제품의 구동을 위한 구동 조건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전자기장 해석 영역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들이 이제 많이 제품화되고 이제 생산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통신, 그리고 이제 터치 스크린에 대한 이 전자 유도식 터치 스크린에 대한 해석 영역도 있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스피커라는 제품이 소리를 듣는 목적에 과연 이 진동이 제대로 될 것인가를 봤다면, 이제는 실제 그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한 해석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이제 헤드폰을 장착했을 때 혹은 스마트워치를 찼을 때 착용감, 즉 감성 품질 영역에까지 이런 해석 CA가 다방면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 산업 제품, 산업 기계류 영역에서도 CA는 다방면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형에 대한 변형이나 열해석, 그리고 밸브에 대한 유동해석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 조건에 대한 밀링이나 커팅기 같은 저런 공작 기기에 대한 실제 가공 상태에 대한
해석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공작 기계라든가 산업용 기계 역시 건설 기계류죠. 건설 기계류도 기계 자체나 제품 자체의 해석 영역을 넘어서서 실제 작업 공정에 대한 사항까지 이제는 CA 영역에서 해석을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원자력 구조물의 안전이나 풍력 발전기와 같은 저런 에너지 영역, 그리고 로터, 최근에 드론 같은 경우도 많이들 해석을 하고 계시죠. 저는 이제 동식 로터라든가 로켓 추진체, 최근에 뭐 누리호부터 시작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런 추진체들에 대한 해석들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 많이들 또 보시는 게 스마트폰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들 보시는 게 성능도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방진 방수 기능을 만족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IPX 등급에 대해서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CA 영역에서조차 저런 방수 해석에 대한 영역 부분도 더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다소 시스템에서 진행했던 인공심장에 대한 저런 이제 헬스케어 영역까지 CA 영역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산업 영역별로 해석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해석이라는 영역에서 약간의 좀 추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파트 단계에서 아세이 단계로 해석을 수행을 했듯이 이제는 하나의 해석이 아니라 여러 다목적 형태 혹은 이제 다학문 형태로 이제 해석이 연계되고 연성으로 해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멀티피직스 영역으로 해석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요. 간단한 예로 집에들 많이 갖고 계시는 스피커를 봤을 때 이 스피커라는 제품이 소리를 내기 위한 그 전 단계에 진동판의 진동도 있겠지만 그 진동을 만들어내는 코일과 자석의 관계에 의한 부분, 그리고 코일에서 발생된 열에 의한 열화 현상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보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자기장, 전자기장, 유동, 그리고 구조 진동, 음향 해석까지 이런 해석들이 각각 개별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연성된 형태로 해석이 수행되고 있는 멀티피직스 해석이 최근에 추세 변화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CR 모듈 같은 경우 있죠. 최근에 제가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그 비접촉식 체온계 같은 경우 이런 OCR 기반의 모듈 역시 OCR 모듈 안에 항상 AP 칩이 24시간 항상 켜져 있어야 되다 보니 그 AP 칩 발열에 대한 열 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봤을 때 단순하게 구조나 열 해석이 아니라 열 해석과 유동 해석을 연계해서 실제 열 배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열에 의한 구조 변형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까지 모두 포괄해서 즉 구조와 열과 유동이 한꺼번에 하나의 해석 영역으로 들어와서 해석을 수행하는 이러한 멀티피직스 해석이 최근에 많이 수행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주행 조건 역시 자동차가 갖고 있는 정하중 조건에 대한 스탠다드 솔버뿐만 아니라 실제 구동 조건을 감안한 익스플리시트 솔버까지 결합된 형태로 구조지만 임플리시트와 익스플리시트이 결합된 형태로 연성 해석을 최근에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다소 시스템에서 발표된 배터리 모듈에 대한 해석 사례를 잠깐 살펴보면요. 멀티피직스 영역뿐만 아니라 이 배터리 모듈을 봤을 때 배터리 소재부터 시작해서 쉘 단위, 그 다음에 패키지 단위, 그리고 이 배터리 팩이 장착된 자동차까지, 즉 멀티 스케일 영역으로까지 해석은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기존의 CA 영역이 어떤 그 제품 특성이나 품질에 대한 경향 분석을 많이 봤다면은 이제는 단순히 경향이 아니고 설계자가 그러면 이 해석 결과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설계자 입장에서
어떤 값이 과연 보다 최적화되고 적합한 조건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비근한 예로 구조 해석에 기반해서 파라메타 스터디의 즉 실험 계획과 분석이라든가 최적화 분석 영역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추세의 변화는 이제 최적화 단계로 가는 거죠. 제품에 대한 성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떠나서 어떠한 형태, 어떠한 값들이 보다 더 최적화되고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값들을 요구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단계의 전 단계로 이제는 시험값과 해석값에 대한 일치성을 고려하기 위한 그런 코릴레이션 과정을 사전에 수행을 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자가 보다 나은 제품 설계를 위한 컨셉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값들을 얻기 위한 형태로 지금 해석의 트렌드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해석도 이제 자동화되어 간다는 거죠. 해석 프로세스 자체가 자동화되어 간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론트 로딩 그 활동의 주요 키워드가 설계 초기 단계에 해석적인 검증을 수행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는 해석 전문가들의 영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설계자나 개발자 역시 이러한 해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비전문가일 수 있는 이런 설계자분들까지 보다 쉽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석 프로세스 역시 자동화 형태로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즉 간단한 반복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전문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 영역 해석까지 그 누구든지 설계인자만의 변경으로 누구나 쉽게 해석 결과를 얻고 그리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저러한 자동화 해석 프로세스 구축도 최근에는 여러 기업들에서 많이들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설계나 개발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저희가 주로 이제 파일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했다면 이제는 이러한 파일들을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 묶어서 이 설계 정보나 개발 자원들이 그 누구와도 쉽게 공유하고 그리고 그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의 오류나 오염이나 누설이 없게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해석 데이터 역시 이러한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를 수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죄송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데이터들은 일반 개발 데이터들보다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기존 개발 문서나 개발 데이터 관리를 위한 PDM 시스템과는 별개로 SPDM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관리 시스템들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클라우드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러한 CA 영역 역시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CA를 수행하고자 그리고 실제 수행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수행을 하고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업체분들도 계시는데 그 이유가 로컬의 각 회사들마다 내부의 어떤 해석 리소스를 갖추는 것보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갔을 때 초기 구축 비용이나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거의 무한정에 가까운 그러한 컴퓨터 리소스를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에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CA 환경에도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즉 저희가 필요할 때 차를 렌트해 쓰듯이 해석 리소스 역시 자산에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클라우드 기반의 해석 리소스를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라든가 혹은 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라는 형태로 여러 기업에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는 앞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런 프론트 로딩이라는 이 활동에 준해서 이제 설계자분들이 이제 해석 영역까지 좀 관여를 하시는데, 물론 설계자분들 입장에서는 해석적으로는 비전문가분이시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해석에 대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는 건지, 거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어떤 것인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CA 솔루션들을 만들고 그리고 제공하고 있는 여러 전문 회사들 쪽에서 일반 설계자분들이나 개발자분들도 쉽게 해석에 대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한 형태로 제품이 개발되고 업그레이드되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은 많은 다수의 제품들이 보다 쉽게 쓸 수 있게끔 여러 제품군들을 지금 시장에 출시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누구나 다 이제 CA 영역 자체가 어떤 특정 전문가 영역이 아니다 보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보다 CA에 대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역시 많이 구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 CA 환경이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되고 변모되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4차 산업혁명.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성과 연결성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의 초지능 사회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화하고 이 디지털화된 자원들을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겠다. 즉, 디지타이제이션의 단계를 시작으로 디지털리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로 전환되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종이, 문서라든가 사진, 즉 아날로그 데이터들을 디지털화된 기록으로 변환하는 기술적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됐고요. 자,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보다 단순화하고 흐름을 최적화해서 생산성이 높은 업무적 과정을 거쳐가고자 하는 것이 이제 디지털리제이션의 단계이고,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시장의 변화를 추진하는 이런 지속적인 변환 작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단계에서 이 CA 분야에서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상 제품 개발, 즉 VPD라는 거고요. 기존에 CAD가 가상 모업, 그리고 CA가 가상 프로토타입이라고 한다면 이 VPD는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것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프로토타입을 줄이거나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즉 실물을 통한 평가가 가상을 통한 평가로 전환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상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실제 제품과 상관성이 높은 해석 모델 개발이 우선 필요로 하게 되고요. 기존의 CA가 3D 요소를 기반으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면, 이제 VPD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3D 요소뿐만 아니라 1D 요소를 포함한 코시뮬레이션 형태의 업무 영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프론트 로딩 관점에서 봤을 때 제품 개발 단계의 초기에서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초기에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이고, 그리고 또한 생산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은 다양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가상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 단계에서의 해석을
하다 보니 시뮬레이션 도구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도구들의 통합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메타 모델이나 서로게이트 모델에 대한 개발도 향후에는 활발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잡한 분석이라든가 설계 과정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 이제 제품과 공정 설계에 따른 최적화를 통해서 가상 제품 개발, 즉 VPD 단계를 점차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많이들 들어보실 겁니다. 이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은 결국 이제 컴퓨터 속에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 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이 디지털 트윈인데, 결국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실제 제품을 있는 그대로 모사할 수 있는 가상의 모델을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제품에 대한 테스트 없이 디지털화된 가상의 모델만으로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디지털 트윈은 이러한 물리적인 자산이나 시스템 그리고 프로세스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실시간 분석을 통해 실제 물리적 대상에 대한 감지 기능, 그리고 예방, 예측, 그리고 최적화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가치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디지털 트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은 마켓 리서치 퓨처나 마켓 앤 마켓 자료를 볼 때 약 2016년에 약 2조 원 규모에서 2023년에는 약 18조 원 규모로 연평균 약 38%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과연 CA가 갖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 좁은 의미로 본다면은 실제 현상을 재현할 수 있는 가상 모델을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자라는 건데, 이 개념은 이미 CA에서는 상당히 친숙한 개념입니다. 오래전부터 CA는 가상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를 활용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CA 시뮬레이션에서는 실제 현장 혹은 실제 제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실제 제품을 토대로 측정된 데이터를 오프라인 상태로 받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이후에 문서 형태로 정리하고 관리되고 있다면,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의 CA의 넓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실제 제품과 이 가상 모델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러한 연결된 모델을 통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방대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기술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또한 가시화시킬 수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 관점에서의 C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센서를 통해서 측정된 데이터를 전달을 받고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다시 제품으로 환원시켜서 의사결정권자의 판단을 돕거나, 그리고 제품에 대한 기능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을 하고자 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에서의 CA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CA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시스템 레벨 상태 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빠른 응답 속도, 즉 빠른 해석 속도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분야에 대한 통합 해석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상당히 방대한 해석 리소스를 요구하고 해석 자원들을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 많은 기업들에서도 과연 이러한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CA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들 하고 계시고, 많이들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입니다. MBSE라고 하고요. 기존이 문서 기반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했다면, 그냥 간단하게 현재까지 지금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봤을 때
설계자분이 제품을 모델링하고 디자인하면은 그 디자인된 모델을 받아서 해석자분이 해석을 수행하고 해석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게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설계자분이 다시 모델을 수정하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단에 유관부서나 협력자분들을 통해서 개발 프로세스를 진행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양산 단계에 들어가는데, 간단하게 앞단에 이 개발 단계만 보더라도 실제 이 상관성이 높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관부서나 유관 기관 혹은 이제 그 조력자분들 사이에 이런 데이터 호환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론적으로 이 디자인의 오류나 데이터 손실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모델을 재구성하고 변환하는 혹은 지속적인 반복 작업을 통해서 설계와 해석이 순환 작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발 프로세스상의 시간적인 지연과 더불어 비용의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다수의 기업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이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뭐냐? 그건 제품이 고도화되고 고성능화되는 과정에서 단위 시스템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더불어서 시스템 간의 통합이나 각 부문, 각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문서 기반이 아니라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모델 기반으로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관 부서 간의 상호 언어의 모호성이나 솔루션의 차별성, 솔루션의 모호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모델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기술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이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MBSE는 결국은 엔지니어가 시스템 요구사항을 생성하고 해당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전체 시스템 설계 및 하위 상세 설계를 진행하고 검증, 통합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복잡도를 관리하고 여러 영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MBSE의 개괄적인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 연관돼서 이 디지털 스레드라는 개념이 기능적인 관점에서는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서 자산에 연결된 데이터 흐름에 대한 통신 프레임워크를 의미했다면, 현재는 이 디지털 스레드의 개념이 올바른 정보를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전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즉 모델 기반 개발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엔지니어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 설계 주기를 단축하고요. 정보의 일관성 그리고 완전성을 검토해서 설계 오류를 줄여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엔지니어의 수작업을 줄여서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단계적인 최적화를 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나가는 과정 역시 MBSE라고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 관점에서 이러한 MBSE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들 고민하고 향후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이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일관된 수학적 모델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즉 이러한 일관된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화, 전문화, 그리고 표준화가 우선적으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모델 기반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플랫폼, 시스템 모델,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델 아키텍처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AI 기술인데요. AI 기술 역시 아직은 좀 많이 검토하고 개발하고 계시는데 AI 기술 역시 최근에 나온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봤을 때
뭐 형상 최적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AR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기존과는 또 다른 형태의 최적화된 설계를 얻어낸다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린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MBSE를 위해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최적화된 메타 모델 생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이런 AI나 머신 러닝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될 예정이고 또 여러 기업에서 많이들 연구하고 계시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많이들 들어보셨죠? 메타버스는 뭐 기존의 가상현실보다는 더 진보된 개념으로 가상과 현실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속화 연구재단에서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4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다소 시스템에서도 이 제조업 관점에서 엔터프라이즈 메타버스라는 형태로 4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까지 사실상 메타버스와 CA가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연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이러한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CA가 과연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관계를 맺을지는 좀 더 시간을 지켜보고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이 메타버스와 이 CA에 대한 연관성을 배제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짧은 시간이지만 CA에 대한 개요라든가 현재 지금 제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CA 그리고 향후에 CA 환경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 친숙한 용어도 있고요, 처음 들어본 용어도 있고 낯선 용어도 많이 있을 겁니다. 대기업이나 몇몇 기업에서는 이러한 CA 영역에 있어서 활발한 연구 활동과 그 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앞서 나간 선행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 반면에 다수의 기업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이 CA라는 영역에 대해서 활용이 부족하거나 혹은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기업들도 상당수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아직 CA를 쓰고 있지 않고 CA 활동이 없는데 저렇게 급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이 CA 분석을 한번 진행해 보신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방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가시화된 성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뭐 해석 솔루션 업체라든가 혹은 저희 이스파크 저기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CA에 대한 개요와 지금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즈파크 도성환 이사님, CA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스마트 제조 영역에서의 CA 역할 점차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이제 핵심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스마트 제조 환경이라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라는 화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디지털화되는 시간이 약 10년을 바라봤었다면 최근에 코로나라는 환경으로 인해서 그 기간은 훨씬 더 단축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서 우리 회사가 어떤 식의 영향을 가져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물론 제품에 대한 역량 강화라든가 노하우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기술 개발과 설계 품질 향상에 있어서 CA는 이제는 더 이상 떼놓고 볼 수 없는 영역이 아닐까. 그래서 작은 해석부터 시작해서 보다 고품질, 고차원의 해석을 하루빨리 시작을 해보는 게 현재 지금 급변하는 제조 환경에서의 대처 방안 중 가장 급선무가
갖고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즈파크 조성환 이사님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